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45%, 코스닥은 마이너스 3%대, 좀 많이 빠진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이 약세가 크게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애플 수요 위축에 따른 아이폰 14 증산 계획 보류로 인한 내용이 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서 핵 위협 2분만 달라. 핵미사일 대신 원전 터뜨릴 수도. 이런 내용으로 두 가지 위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락폭이 더 거세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낙폭이 이전 저점 말씀드렸던 2300선이 깨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개파락이 시작되면서 계속 연속으로 3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약간의 밑꼬리가 달면서 반등을 주는 척 했고, 그리고 간밤 미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느낌이 있었던 바라, 오늘 하락은 시초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초기 시작하고 나서 반등을 살짝 보이고,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과 우크라이나 원전 관련된 문제 때문에 하락폭이 더 거세져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 횡보를 거치다가 살짝 빠지고 장 막판 들어서 2시 이후에 외국계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 살짝 반등을 주면서 끝났지만, 아무래도 그 커진 낙폭을 갖다가 만회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어 하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명분은 애플 증산계획 철회 및 자포리 원전 파괴 우려로 인한 하락이었긴 하지만, 주 문제로는 환율 상승이 커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되고 있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2100선까지 건드리고 다시 반등을 줄 경우 대략적으로는 2300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면 2100선을 찍고 2300선을 간다라는 얘기인데, 관건은 내일과 모레 양일에 걸쳐 가지고 미국 경기 지표가 나올 텐데, 그 경기 지표에 따라서 반등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주가 하락으로 가는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주 목적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회수가 목적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물가 상승된 거를 잡자라는 게 주 목적이긴 한데, 명분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게 정해진 물량이 정해져 있고, 뭐 시총이라는 게 있죠. 시총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정해진 주식수 내에서 사고팔고가 이루어지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3,300선까지 코스피가 갔다라는 건 다른 종목들도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가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매수 주체, 뭐 외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혹은 세력이 됐건, 어느 정도 지금 이때 산 세력, 대략적으로 이때 매집된 세력이 이쪽까지 올라가서 거래량 터진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다 던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던졌다고 했으면 얘네들이 물량이 없어요. 그럼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물량을 다시 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식 같은 경우는 파동입니다. 우상향이에요. 어찌 됐든 떨어지게 됐건 뭐가 됐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가속이 붙건 아니면 정체가 되건 어떤 간에 기간의 차이인 뿐이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와중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파동을 거치다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그 반동으로 인해 충분히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보긴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코로나 때 저점을 갖다가 1400, 1500대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전 저점까지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도 저점까지 갔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뭐가 됐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우량주라던가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크게 추가 지금 대출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여력은 없으시겠지만 어찌됐든 새로 원점에서 추매해서 수익 낼 기회인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관건은 지금 어디까지 저점을 내리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털린다고 해서 만약에 제일 잘 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신용미수를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리가 딱 반대 매매를 일으킬 수 있는 쉬운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6월달 급락 때 일봉을 볼까요? 지금 이전 저점이 깨졌을 때가 이때가 7월 초 6월 23일부터 이 하락기간 7월 14일까지 이때가 1차 지지 라인이었고요. 지지 라인이었을 때 신용잔고를 보면 이쯤이죠. 17조입니다. 17.4조, 17.5조 정도 되죠. 이때가 7월 7일인데 이때가 최고로 신용융자가 떨어졌을 때인 거고 지금 이게 좀 이틀 정도 느는데 지금이 18조, 18.5조 그러면 1조 차이네요. 27일 기준이니까 오늘이 28일이죠. 오늘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전 저점까지 갔을 확률이 높고 일단 내일 지수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17조고 지금 현재도 17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텨낸 사람들도 이 이상 빠지게 되면 지수가 빠지게 되면 던져버릴 수밖에 없고 충당금이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충당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추가 급락이 일으켜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로 해서 신용융자 금액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내일과 모레 딱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신용융자가 이전 저점을 넘어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반등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어느 정도 덜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1차적으로 받았다 했을 경우 물량을 받고 그 물량을 갖다가 치고 올리면서 받으면서 다시 개미들이 못 사게끔 자기네들이 저가에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주가를 다시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 기본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요번 주 미 경기지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하락을 봐서는 반등 여지가 커 보입니다. 반등 여지가 커 보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추세 라인에서 제가 굳이 이 상황에서 2000선까지 그었는데요. 지난번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에너지 관련된 거, 핵무기 관련된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해결이 돼야지 어느 정도 반등 여지가 나올 것 같고 해결되기 전에는 한 번 더 크게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발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발악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밀고 핵을 쓰든 아니면 종전을 하든 휴전을 하든
그 전에 한번 위기를 갖다 크게 만들고 급격한 이슈 전환으로 해결이 급격하게 될 수 있죠. 지금 그거를 말씀드린 거는